JNS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슈레이더이며 3월 23일과 24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IDF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시설과 핵시설, 그리고 IRGC 기지와 지휘관들을 겨냥하면서 포효하는 사자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이스라엘에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15명은 민간인, 2명은 군인, 1명은 5인 사격, 1명은 대피 중 숨졌습니다. 4,584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14,000건의 재산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3,000대가 넘는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군사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교적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미국이 협상을 위해 5일 동안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협상은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전해졌지만 정권 측은 협상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는 제러드 쿠슈너,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이란 국회의장이자 그다지 인기가 없는 전 IRGC 사령관인 모하메드 바게리 갈리바프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 중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핵 농축 금지, 400kg 초과 고농축 우라늄 인도, 미사일 프로그램 엄격 제한, 테러 대리 세력 지원 중단 등 협상 요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조건들로 정권이 약화돼도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시도할 의지가 있습니다. 정권과 갈리바프 본인 모두 공개적으로 협상을 부인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은 전쟁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과 피해에 대한 보상,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위군과 미군의 성과를 활용해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는 합의를 통해 전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협상 중에도 이스라엘이 이란과 레바논을 공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쟁 지속 압박은 이스라엘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권에 맞선 싸움을 계속하고 중도에 멈추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공화국을 장기적 위협으로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현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이스라엘은 심각한 공격을 받았고 화요일 아침에도 정오전 전국에서 6번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집중 공격으로 약 100kg의 단두가 텔아비브 중심가의 주거 지역을 강타해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맥긴다비다돔에 따르면 네게브 남부 이스라엘 지역에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어 영아를 포함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이렌이 여러 차례 울려 탄도미사일이 접근하고 있음을 경고했으며 남부 지역의 여러 건물과 학교를 포함해 경미한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부 전선도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헤즈볼라가 2차례에 걸쳐 레바논에서 북부로 약 30발의 로켓을 발사해 아코와 나하리아를 포함한 해안 지역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방위군 병력은 레바논 내부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헤즈볼라의 주요 재정 기반인 아라마나 소유 연료 저장소를 타격했으며 이곳이 무기와 요원 운반 트럭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다우브산 근처에서 헤즈볼라의 테러 터널을 발견해 파괴하고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기반 시설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드완 부대본부와 정부국 본부가 포함됩니다. 이제 레바논 내에서의 광범위한 작전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표적 제거 작전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 부대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를 레바논에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의 지시로 테러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월요일 이스라엘 해군은 이스라엘 보안국 ISN 정보에 따라 베이루트 지역에서 작전을 펼쳐 이란 정보당국이 지시한 공격을 추진하던 쿠드스 부대 테러리스트 모하메드 알쿠라니를 제거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북부에서 더 넓은 전략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남부 레바논을 리타니강까지 점령해 그 지역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군 참모총장과 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이 리타니강까지 남은 다리와 안전지대를 통제해 방어 완충지대로 만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레바논 측에서도 정치적 여파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슬람공화국의 대사 지명자는 뜻밖의 상황에서 레바논 정부에 의해 기피 인물로 선언되었습니다. 레바논은 모하마드 레자 시바니에게 일요일까지 떠나라고 통보했으며 이번 조치는 테헤란이 외교적 규범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발표가 있은 지 몇 시간 후 이란에서 레바논으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고 이스라엘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란 미사일이 레바논에 도달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항공 운항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이스라엘의 항공교통은 큰 제약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LR 항공은 정부가 벤구리온 공항의 교통을 대폭 제한한 이후 정상 운항의 단 5%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시간에 입국, 출국 항공편 각 1대만 허용되고 출국편 승객은 최대 50명으로 제한됩니다. LR 항공은 인도적 및 의료적 사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필수 항공편만 계속 운항할 것이며 뉴욕,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런던, 파리, 로마, 아테네 등 몇몇 주요 목적지로만 서비스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는 또한 항공 운항을 유지하고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벤구리온 공항의 보안 대안으로 에일랏의 라몬 공항을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받고 북부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교는 불확실하며 트럼프가 합의를 언급했으나 이스라엘과 중동 모두 대비 중입니다. 저는 에밀리 슈레이더이고 JNSTV를 시청 중입니다.